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의 배경이 된 곳, 친구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때 몇 명이었죠? 800만인 800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중에 지금도 최고로 그러니까 지금은 기록이 깨졌는데 깨졌어요. 네. 그 당시의 숫자로서는 엄청난 거라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뭐 1,600만이 간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화가 대박을 친 다음부터는 조폭 영화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은 그 조폭분들이 많나요? 사실 조폭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통계 자료를 보지 못했고 제가 얘기 들은 건 원래 이제 영남, 호남에 다 조폭들이 되게 많았는데 영남은 영남에서도 경제적 기반이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기서도 먹을 거가 거기서도 먹을 게 많은데 호남 지역 건달들이 이권이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서울의 조직을 키우고 또 영남권에서는 계속 영남에서 그렇죠. 그래서 뿌리를 받고 있었고 있고 영화 속에 표현되는 느낌도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호남 쪽 건달들은 코믹적으로 많이 묘사가 돼서 영화에 좀 나왔던 것 같고 물론 부산 쪽도 코믹 베이스가 많았는데 거기만 좀 더 좀 다른 느낌의 얘기도 많고 뭔가 이 지역의 그 끈끈한 정과 그 의리 뭐 이런 거 사실은 똑같은데. 저기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뭔가 조폭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폭이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체력. 틈틈이 모여서 무슨 무기 훈련을 한다든가 체력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오로지 서로들 간의 어떤 유대에 대해서 아주 집착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왜 저럴까 이제 의문이 생겼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심리를 연구하던 팀이 영국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군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울까? 사실 그렇죠. 당시 독일군이 무적이란 말이 세계 있었죠. 무적이었거든요. 네. 얘네들이. 그래서 일단 저들의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삐라를 뿌리는 거죠 계속. 나치즘에 대한 어떤 비난, 나치즘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은 다 속았다 그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하고 뿌린 것이 과연 잘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결과를 확인을 했다 그래요.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연합군이 완전히 착각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웃기고 있네. 우리가 무슨 나치즘 때문에 싸웠나? 뭐 얼어 죽을 뭐 국가, 얼어 죽을 히틀러. 막상 그런 거 없었다. 나는 내 동료를 위해 싸웠다. 내 전우를 위해 싸웠다. 대부분의 독일군들이 어떤 국가주의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이 싸운 게 아니라 아니다. 자기 옆에 있는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뒤로 도망가는 순간 동료가 죽습니다. 사실 이게 놀랍게도 반복되는 패턴인 것이 테러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자기 이제 목숨을 바치는 굉장히 종교적일 것 같고 이런데 그 막상 조사를 많이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형제인 경우가 아주 많대요. 9.11 테러 때에도 형제가 연루된 경우가 4건 정도가 있었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도 형제가 했던 거고 파리 테러도 형제가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자기 동료들하고 아까 독일군처럼 굉장히 끈끈한 연대가 있을 때 오히려 자기 능력의 이상을 발휘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간의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이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배타적으로 줌으로써 오히려 주변은 더 감정을 주지 않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자기 동료들한테 더 많은 감정을 주는 만큼 뭐 유대인은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여기 앞에 있는 연합군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을 뭐 죽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조폭들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지만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폭 영화들이 보면 항상 그런 걸 비꼬는 것 같아요. 막상 밑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끈끈한데 위에 보스는 굉장히 그 마음을 이용하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지시를 하고 사실 조폭이 등장하는 모든 영화는 결국 종착점은 그거예요. 배신 당하고 이거는 덧없고 이건 너희들이 말도 안 되는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거다. 독일군도 그랬고 테러리스트 마찬가지였죠.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그 좋은 감정이 나쁜 데 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범죄자들이 상당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곧 잡힌다. 모두 너보다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을게요. 제가 제일 빨리 왔어요. 모범생답게. 두 번째 누가 도착하신 거예요? 두 번째 윤종신님 이 차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안녕. 역시 범죄 심리학. 어떡해요? 왜 이 정도의 양념이 나왔나? 제가 궁금한 게 좀 많겠죠. 이런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관점은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하면 돼요? 네. 떨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그 015B 노래를 들으면 아직도 설레이거든요. 그 세상에 이런 목소리가 있을까. 네,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오시고 나서 떨립니다. 아, 진짜?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민이라고 하고요.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거쳐서 수렴해서 임의 성년 후견 제도를 좀 다운시킬 여지는 없는 거냐. 그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여기 다들 만나셨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어요. 이거 뒤로 우리 5명이니까. 선글라스 왜? 바로 꺼내시네. 우리 판사님 법무심의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 교수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가요. 네.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어차피 범죄라는 것이 저한테는 생소한 분야고 하니까 물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보일까 공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저쪽에 갔나요?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방송에서 많이 뵀어요. 네. 저도 많이 뵀어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박사라는 타이틀을 영화 박사요? 아, 영화 학사면 모르겠는데 영화 박사는 아니에요. 영화 박사는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종신 씨가 저를 멱살 잡고 끌고 왔다? 오빠 왜 이렇게 요즘 일을 많이 해? 그리고 또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윤종신 씨가 또 전화 왔어요. 아니야, 너도 한번 나와야 돼. 윤종신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좀 힘들더라도 도움받지 않을 걸. 나도 옷은 신경 썼는데? 자, 가시죠. 드디어 이제 출발. 알쓸 범잡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만남의 아이고. 광장이고. 아유. 네. 무슨 오프닝 이런 거 해야 돼? 필요 없지? 이게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여기는 이게 버릇이 있어. 자 가시죠. 뭐 이런 이상한 병이 있어. 와 갑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유럽에서 그 나치 이후에 최초로 일어난 그 제노사이드가 그 보스니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를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첫 외국 생활이었고 네덜란드인데 국제법으로 실제로 재판도 하고 한다니까 이게 좀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마냥 설레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매일 보는 기록들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잔혹상. 네. 일단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연방이에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슬로베니아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보스니아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서로
몇백 년 동안 진짜 철천지 원수처럼 살아온 민족들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종교가 다르고 네. 이러니까 이쪽이 당하면 잊지 않고 그렇죠. 있다가 우리가 그렇죠, 힘이 그렇죠. 생기면 힘이 이렇게 생기면 복수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죠. 예, 1940년대 티토가 정권을 잡고 철권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민족주의적인 다름도 공산주의와 철권 통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고슬라비아가 되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3세계 리더 국가처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티토가 죽고 90년대 공산주의가 몰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밀로셰비치라고. 밀로셰비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고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대통령인데 문제는 전체를 아우르면 전체를 잘 아우러야 되는데 세르비아계 대세르비아주의 세르비아인들이 다시 부흥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막 딱 한 요구하게 민족주의자가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됐군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불안에 떨고 아 이거는 증오도 다시 생기고 그래서 막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독립하면서 또 2만 명 정도 죽어요. 싸우고. 근데 문제는 보스니아예요. 보스니아.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는 그 민족들이 각각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내부에서는. 근데 보스니아는 세 민족이 비슷비슷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이 나라 연방 전체가 세르비아 위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남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인들은 남고 싶어 하지 않죠. 독립하고 싶어 하죠. 리더십 없으면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 일부를 이루는 국가가 연방을 탈퇴할 때는 이거 범죄예요. 범죄 중에 최대 범죄예요. 연방 안역 부정. 같은 거죠. 예. 그러면 그냥 독립을 하는 순간 이제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계는 똘똘 뭉쳐서 스르프스카 공화국을 만들어요. 보스니아 안에서. 그때부터 내전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이루어진 내전이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이런 창고에 한 1000명씩 넣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다 죽이고 시체들도 그 나중에 발굴이 돼요. 세르비아인들이 은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을 발굴했더니 일주일 만에 이만한 흙더미가 막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파보니까 시체가 한 구덩이에서 600개, 600명 거, 700명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체를 거기가 옮기기도 힘드니까 구덩이 옆에 다 세워놓고 이제 뒤에서 쏘아서 그걸 고꾸라뜨리는 거죠. 그럼 뒤에 사람이 그것도 치우고. 근데 굉장히 좀 섬뜩했던 거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50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명을 몰아넣어요. 500명을 몰아넣고 한여름인데 문 잠궈버려요 밖에서. 그러면 거기서 질식해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소변이 다 차올라서 소변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주세요라고 한 사람보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 물 한 모금만 주세요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 국제재판소를 하는데 재판연구관들이 우리 기록을 보더니 진짜 잔인한 거는 루안다 대학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안다 대학살은 100일 동안 11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이요? 100일 동안. 제국주의 시대 때는 벨기에가 식민 통치하던 곳이거든요. 우리 같은 일본이 통치하던 건데 루안다에서 그 후투족과 투치족이 사는데 후투족은 85%고 투치족은 15%예요. 그때 투치족이 키가 좀 더 크고 코가 좀 더 오똑했나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벨기에는 이 소수의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핍박을 대신 시킨 거죠. 그러면 투치족이 그 후투족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후투족은 투치족에 대한 원한이 막 뼛속에
그때 뼛속 깊이 너무 박힌 가슴 거죠. 아프다. 예. 근데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 벨기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둘이 남았죠. 근데 이쪽이 다수잖아요. 곧바로 후투족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전복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투치족은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주변 탄자니아, 뭐 우간다 이런 데로 막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무장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루안다를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럼 내전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질 때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한쪽이 말살시키던가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그냥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근데 이제 후투 투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93년에 드디어. That peace in Rwanda will now enable us to concentrate on cooperation in this region. 이제 내전이 끝나고 뭔가 좋게 잘 돌아가나 보다 했는데 4월 6일에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돼 버려요. On April the 6th, 1994, the plane carrying President Juvenal Habyarimana, a moderate Hutu, is shot down just before it's due to land in Kigali.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나라 투치족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치족이 우리 민족 출신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4월 6일인데 4월 7일부터 대학살이 100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각종 방송에서 정치적 리더들이 이웃에 있는 투치족 전부 다 죽여라. 걔네 바퀴벌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결혼도 많이 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민족 감정이 타올라가지고 막 죽여. 그러니까 부인이 투치면 남편이 죽이고 안 죽이면 그 사람이 죽어요. 안 죽이면 지옥이네요. 죽이면 지옥이네.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마세테라는 그 밀림도가 있어요. 네, 아시았지. 예. 그거는 도끼 대용으로 써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50만 자를 나눠줘요. 네. 정부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Neighbors killed neighbors. Husbands even killed their Tutsi wives. 근데 진짜로 그 투치를 다 죽여야만 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무슨 생각이 살인 캠페인을 한 거네요. 네. 그 100일 동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투치족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투치족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정말 죽도록 목숨 걸고 싸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후투족이. 자기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100만 명 이상이 다 이웃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목할 부분은 내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서로 부대끼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거지 아예 외국인은 그렇게 원한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심리적 기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 경계를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비인격화를 시켜서 사람을 질병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저들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이제 믿게 만들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너무 공격적이었던 게 지난 수세기 동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무슨 출신이라서 그래.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뭐 가수 출신이고 그다음 판사 출신이라서 그래. 국제재판소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민족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 유럽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이 혐오 감정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게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이 체제가 무너질 때 터져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논란이 뭐 많다고는 알고 있지만 스티븐 핑커가 쓴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그 학자가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폭력성이 줄어왔다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난 한 100여 년 안에 있는 너무나 거대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지난 수천 년 동안 전쟁은 점점 줄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도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폭력성도 더 줄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여기에서 많은 반론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너무 이제 끝에 이야기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 희망적인 그런 그 학계의 의견도 있다는 거. 이게 전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범죄 심리학자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 인류애를 잃지 않냐 이런 사건들을 보다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을 많이 보지만 그런 범죄나 피해자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이지만 정말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사람들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고 믿어요. 아직도.